안녕하세요. 대표기출 40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강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보기에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네.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대중매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미디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대중매체 기술이 발전한다. 니은, 스포츠 인구가 증가한다. 디귿,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창출된다. 리을,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미음, 경기 규칙과 경기 일정이 변경된다. 비읍, 스포츠 용구가 변화한다. 보기는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보시면 니은, 디귿, 미음, 비읍. 보기에서도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4가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억을 먼저 살펴보면 대중매체의 기술이 발전한다.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것인데 대중매체의 기술이 발전한다? 뭔가 말이 안 되죠? 바로 이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대중매체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미디어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억과 리을은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투민이 제시한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된다. 니은, 과거에 비해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디귿, 종합격투기는 체급에 따라 대전료와 중계권료 등이 차등이 있다. 리을, 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 빈도, 유형, 종목이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는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네.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보시면 보편성이라는 것,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 공통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억 디귿이 그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나뉘는 것, 또 체급에 따라서 대전료와 중계권료에 대한 차등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 보편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역사성과 관련이 있겠죠. 네. 리을은 뭘까요? 리을은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편성이란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 특정한 사회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어느 사회에서나 그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편성은 특정한 곳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회에서 계층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 23번입니다. 투민이 제시한 사회 계층의 특성을 스포츠에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보기 1번, 보편성. 대부분의 스포츠 현상에는 계층 불평등이 나타난다. 보기 2번, 역사성. 현대 스포츠에서 계층은 종목 내, 종목 간에서 나타난다. 보기 3번, 영향성. 스포츠에서 계층 불평등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며 변천해 왔다. 보기 4번, 다양성. 스포츠 참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은 일상생활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보편성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 특정한 사회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보편성은 특정한 곳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회에서 계층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역사성은요. 계층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서 변화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향성은요. 계층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차이를 유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경제적 기회,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계층은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양성은요. 소득, 교육, 직업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 계층이 나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즉 사회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며 계층화의 기준은 복합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 24번입니다. 보기에 A 선수에 해당하는 사회 계층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A 선수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축구 리그 S팀의 주전 선수로 활동하면서 MVP 3회 수상 등 축구 선수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은퇴 후 2020년부터 프로축구 A팀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게 되었다. 각각의 보기를 볼게요. 이동의 방향성, 시간적 거리, 이동의 주체. 따라서 이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에 맞춰가지고 올바른 것을 찾는 건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동의 방향은 선수에서 수석 코치로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수직 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거리는 본인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대 내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동의 주체는 한 선수가 그죠? 주전 선수에서 수석 코치로 변한 거기 때문에 집단의 이동이 아니라 개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 같은 경우는 지위의 변화가 없이 직업이나 지역만 변경된 것을 의미를 하고요. 세대 간의 이동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계층이 이동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집단적 이동은 집단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죠. 문제 25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기든스의 사회 계층 이동 증거와 유형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K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축구 월드스타가 되었다. 월드스타가 되고 난 후 축구 장학재단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에 축구 학교를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를 각각 보고 답을 찾아보면요. 이동의 주체, 이동의 방향,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 그렇죠. K라는 하나의 선수가 월드스타가 됐고 이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도 누구예요? K라는 선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설립자까지 되는 데에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적 거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개인이 일생 동안 가난하게 자란 어린 시절부터 월드스타가 된 이후 그 다음에 축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까지 본인의 일생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대 내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평 이동이라는 것은 지위의 변화 없이 직업이나 지역만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세대 간의 이동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계층이 이동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사회 계층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스포츠는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번. 사회 계층의 이동은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을 반영한다. 보기 3번. 사회 지위나 보상 체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계층 이동은 수직 이동이다. 보기 4번. 사회 계층의 이동 유형은 이동의 방향에 따라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은 세대에 따른 이동에 포함이 됩니다. 이동 방향에 따른 이동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동 방향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은 수평과 수직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직 이동이라는 것은 상향 또는 하향으로 그 지위가 이동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수평 이동이라는 것은 지위의 변화가 없이 직업이나 지역만 변경된 경우를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이용대 선수의 경기 보도 증가는 대중들의 배드민턴 참여를 촉진한다.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자녀의 스포츠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체육 교과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 보기를 살펴볼게요. 보기 1번 스포츠로의 사회화, 보기 2번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보기 3번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보기 4번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정답은 뭘까요? 바로 1번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개인이 스포츠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의 영향을 받아서 스포츠 활동에 입문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재사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 활동을 중단한 후 다시 복귀하거나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을 스포츠 재사회화라고 하고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협동심, 규칙 준수, 팀워크 등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스포츠 탈사회화는요, 개인이 스포츠 활동을 중단하거나 은퇴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로의 사회화의 주요 키워드는 처음, 초기, 관심,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스포츠 재사회화에서는 다시, 복귀, 또 새로운 이 되겠고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어떤 과정, 즉 지금 현재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탈사회화는 중단, 은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요 키워드와 이 해당 과정들을 조금 일치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문제 푸시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28번입니다. 파슨스의 AGIL 모형에 근거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살펴볼게요. 1번 적응, 2번 통합, 3번 목표 성취, 4번 상업주의. 정답은 4번 상업주의가 되겠죠. 네. 파슨스의 AGIL 모형은 사회 시스템의 4가지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응, 통합, 목표 성취,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잠재, 유형, 유지. 네.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적응은 한 가지씩 설명드릴게요. 적응은 사회가 일부 환경에 적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살아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확보와 그 분배를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통합은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규범을 통해서 그 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목표 성취는 조직이 설정한 어떤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확보와 전략적 실행을 강조하며 이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잠재 유형 유지는요, 사회가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는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사회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손목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골프 선수를 그만두게 되었다. 니은, 골프의 매력에 빠져 골프 선수가 되어 사회성, 체력, 준법 정신 등이 함양되었다. 디귿, 아빠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자주 가면서 골프를 배우게 되었다. 리을, 골프 선수 은퇴 후 골프 아카데미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골프 꿈나무를 양성하게 되었다.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스포츠 탈사회화는 개인이 스포츠 활동을 중단하거나 은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기에 보시면 손목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골프 선수를 그만두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면 스포츠 탈사회화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니은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이미 스포츠에 참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신데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함양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시면 스포츠 활동을 통해 협동심, 규칙 준수, 팀워크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합니다. 여기 니은에 보시면 사회성이라든지 체력, 준법 정신 등이 함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디귿은 아빠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자주 가면서 했다라는 게 아니고 자주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골프를 배우게 되었다. 그죠? 이것은 아빠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자주 가면서 거기에 대한 흥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골프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 접촉 관계라든지 처음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바로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스포츠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의 영향을 받아 스포츠에 입문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리을은 스포츠로의 재사회화인데요. 스포츠 활동을 중단한 후에 다시 복귀하거나 또는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여기 리을을 보시면 골프 선수를 은퇴를 했어요. 그죠? 한 이후에 다시 골프 아카데미 원장으로, 그죠?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골프 꿈나무 선수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스포츠 재사회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0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스포츠 상황 내에서 다양한 지위와 규범을 이행함으로써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 사회체육 동호인, 선수, 감독, 심판, 해설자로 활동.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행동적 참가. 보기 2번, 인지적 참가. 보기 3번,
정의적 참가, 보기 4번 조직적 참가. 정답은 1번 행동적 참가가 되겠죠. 이 행동적 참가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선수, 감독, 심판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행동적 참가는 1차적 참가와 2차적 참가로 구분이 됩니다. 네. 1차적 참가는 직접 경기에 임하는 어떤 선수라든지 실질적인 동호인, 스포츠 참여자가 될 수 있고요. 2차 참여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코치라든지 감독, 심판, 관중,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운영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행동적 참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지적 참가라는 것은 뭐예요?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의적 참가는 스포츠에 대한 감정적 참여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행동적 참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3강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아 교수였습니다.